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승자가 계속 이기는 시장, 강한 주식, 강해질 주식에 투자하라, 시장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자가 계속 이기는 시장입니다. 2020년 기술주의 강세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팬데믹 이후 2020년만 이렇게 강했던 것일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이전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술주, 성장주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차트가 있는데요. 자, 지난 10년 동안 미국 S&P 500 성장주와 가치주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주황색 그래프가 성장주 ETF인데 지난 10년 동안 줄곧 성장주가 가치주를 앞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검은 선이 S&P 500 지수인데 성장주 ETF는 S&P 500을 웃도는 성과를 보여줬고 가치주 ETF는 S&P 500보다 월등히 뒤처지는 성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주 ETF는 지난 10년 동안 333% 상승을 했는데 가치주 ETF는 13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차이가 3배나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가치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성장주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성장주와 가치주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나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코덱스 성장주 ETF 그리고 가치주 ETF 3년 동안 성과 비교해 봤는데요. 자, 성장주 ETF 3년 동안 44%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에도 쭉 오르다가 팬데믹 절정에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44% 성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가치주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가다가 팬데믹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자, 지난 3년 동안 마이너스 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시장에서도 성장주가 월등히 우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바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기술 성장주의 강세는 과연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대답밖에 모릅니다. 내일 당장, 다음 달, 내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입니다. 자, 저의 물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친구와 내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을 맞추는 내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둘 중에 한 팀을 고르는 겁니다. 둘 중에 한 팀을 고르는 거고 우승에 가장 근접하면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팀은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입니다. 자, 틀리면은 1억을 잃고 맞추면 1억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승팀에 가장 가까운 팀을 고르면 1억을 얻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 어느 팀을 고를 것입니까? 자, 비록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이라도 1억을 받기 위해서는 두산에 거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가보겠습니다. 자, 경주마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은 상태고요. 자, A와 B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한번 맞추는 겁니다. 자, A는 지난 경기까지 10번 이겼고, 자, B는 10번 졌습니다. 자, 1억짜리 배팅을 하는데 과연 당신이라면 어디에 배팅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B가 역전의 드라마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B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B에 과연 배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면은 A에 배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미인대회 심사위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선택한 여자가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당신은 우수심사위원으로서 자, 1억이라는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자,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선택하는 게 과연 옳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은 여자를 선택하는 게 옳을 것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금 1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할 것 같은 여자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는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의 선호는 주가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워렌 버핏처럼 회사를 통째로 사거나 지분을 대량 인수하는 경우는 좀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같이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자, 내가 아니라 시장이, 즉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을 고르는 게 바로 내가 돈을 버는 길,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가치주가 10년 동안 안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안 올랐으니까 이제 내일 당장 올라야 돼. 내년에는 올라야 돼. 이제 가치주의 시대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은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안 오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안 올랐다고 해서 내일 올라야 되는 법은 없고, 자, 어제 올랐다고 해서 내일 떨어져야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강한 놈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 애플이 2000조가 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플이 만드는 제품, 아이폰, 그런 가치가 그만큼 높다고 평가를 받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플 주식을 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자, 슈퍼스타 경제, 강한 놈이 계속 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주는 영원히 못 가는 건가요? 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치주가 내일 당장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게임에서 강한 놈이 이길까 약한 놈이 이길까? 자, 이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약한 놈이 이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약자가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게 정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어디에 베팅하는 게 승률이 높을까요? 이긴 놈한테 베팅을 했을 때 돈을 번다고 생각했을 때 강한 놈에 베팅을 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인가? 약한 놈한테 베팅을 하는 게 돈을 버는 일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놈, 약한 놈, 이런 이분법적 논리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강한 놈, 약한 놈에서 약한 놈을 제외시키십시오. 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강한 놈 또는 강해질 놈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약한 놈이 이길 가능성은 낮지만, 자, 약한 놈이 아니라 강해질 놈을 생각한다면은 그 놈이 강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겠죠. 자, 강해질 놈은 뭐냐? 자,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놈, 그런 놈들이 강해질 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강한 놈이 계속 강한 이유는 선택받기 때문이겠죠. 약한 놈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놈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놈을 찾아서 배팅을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약한 놈을 응원한다고 해도 그 약한 놈이 나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장세에 강했던 놈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다면 계속 강한 놈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놈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렇다면 강해질 놈을 선택하십시오. 강해질 놈의 판단 기준은 역시 실적 그리고 성장 기대감입니다. 자, 슈퍼스타 경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자, 누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답은 아주 쉽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